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건강 플러스 시간인데요. 역시나 한진호 원장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최악의 건강 지식 5가지라는 주제로 건강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건강 지식들도 단편적인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중에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을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지식이 잘못됐다는 생각하니 조금은 두렵기도 한데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그 최악의 건강 지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최악의 건강 지식 그 첫 번째는요. 네. 관절염에는 관절염 약이 최고다입니다. 아니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당연히 관절염 약을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예전에 할머니께 관절염 약 자주 챙겨드렸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관절염이 생겼을 때 먹는 관절염 약은 대부분 진통 소염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관절에 염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고 통증을 잠깐 잊도록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약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관절염 약 때문에 미국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부프로페린이라는 이 진통소염제의 경우 관절염 약으로 인해서 궤양성 출혈로 인해서 미국인이 매년 16,500여 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고요. 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심장병의 위험은 일반인보다 2배, 그다음에 뇌졸중, 중풍의 위험은 3배로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할 때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지양해야죠. 네. 그렇군요. 관절염 약이 사망까지 간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따름이고 그렇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는 가정 내에서 이제 온열요법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네. 의료기관을 찾아서 비수술적 물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죠. 네. 관절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규칙적인 운동이나 영양 섭취를 통해서 예방하고요. 아까 말했던 관절염 약은 관절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니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 약보다는 자연 치료와 또 함께 물리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게 좋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관절염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두 번째 최악의 그러게요, 건강 두 번째. 지식이 뭘지 궁금합니다. 그 뭘까요? 두 번째 최악의 건강 지식은요, 바로 골다공증에는 칼슘 제제를 먹는다입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다공증이면 이 뼈가 네. 칼슘 제제를 먹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칼슘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네. 칼슘을 약품의 형태로 섭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요. 예. 혈관 질환, 즉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확률을 높이고요. 결석을 생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작용들이 다시 그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들이 생깁니다. 예.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도 네. 그 약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이 칼슘이 흡수가 되는지 그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흡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뼈로 가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걷기 등의 우리 뼈에 건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줬을 때 우리가 흡수한 칼슘이 뼈에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칼슘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셔서 골다공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호르몬 제제나 칼슘 제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칼슘제에 정말 많은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음식을 통해서 흡수해 주는 게 예. 좋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 2개나 들었는데 벌써 막 배신감이 놀래요, 막. 드는데요. 네. 세 번째 최악의 건강 지식은 뭘까요? 최악의 건강 지식 그 세 번째는요.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무조건 피해라입니다.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외선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수가 뭐 태양을 피하고 싶어. 가끔 이제 피부가 상할까봐 햇빛을 예.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햇빛을 피하지 말고 정원을 거닐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햇빛을 취함으로써 건강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이 지방 성분이 비타민 D, 햇빛이 피부에 닿음으로써 비타민 D로 전환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유방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각종 당뇨 같은 질환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암이 걱정된다면 자외선 차단제 등
등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 하루에 어느 정도 우리가 햇볕에 노출을 시키면 좋을까요? 권장치는 한번 나갔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권장치고요. 그것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햇볕을 쐬면서 걸어 다니는 거 말고 차 타고 다니면서 햇빛을 쐬는 건 어떨까요? 그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게요. 네. 운동을 통해서 태양을 맞이하는 것이 더 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되겠죠. 그렇군요. 좀 꼼수를 부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걸으면서? 햇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주 3회 정도 쐬어주는 네. 게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피하지만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최악의 건강 지식은 뭘지 궁금한데요. 네 번째죠?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놀라운 사실인데요. 뭐죠? 네. 최악의 건강이식 네 번째는 바로 심부전은 사망 선고다. 이 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심부전증이 사망 원인 1위라고 제가 봤는데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게요. 심부전은 심장이 멈추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의 고유 기능, 그러니까 펌핑력이 감소하거나 심장이 펌핑을 하지만 전신의 혈액이 공급이 덜 되는 상태를 이렇게 심부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판막증이 있다든지 심근즉, 즉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심부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네. 심부전은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인해서 심장 고유의 기능이 온전치 않다. 부전, 온전치 않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온전치 그렇죠.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이제 약물이나 자연요법을 통해서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의학적 치료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운동해주고 그다음에 식사 조절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되니까 그것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은 이제 심부전을 더 악화시키고요. 또 예. 음주나 흡연은 혈관을 너무 급격히 이완시키거나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건 예. 역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네. 원장님은 심장이 좀 튼튼하신가 봐요. 그렇지 않고요. 예. 열애설 전문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네. 꼭 되시길 바래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 심장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심부전이 사망 선고는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최악의 건강 지식 궁금합니다. 마지막 최악의 건강 지식은요. 소화불량에는 제산제가 최고다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소화액 중에서 이제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을 위산이라고 해서 예. 아주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 강산이 분비됐을 때 너무 과다하게 되면 속쓰림이라든지 가슴탐, 이 흉골 하연이 예. 타는 듯한 느낌이 올 때는 일시적으로 제산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산제는 분비된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만 하지 이 산의 분비를 저하시키는 역할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게 소화력을 증강시키는 기능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금속 성분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 원인이 되는 알미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약품들이 많으니까요. 네. 주의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산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점들을 또 주의해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이 소화불량일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산제를 못 쓴다면은? 가벼운 소화불량일 때는 소화제나 약품에 의존하기보다는 과식과 결식 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한 다음에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 예. 바로 업무에 들어가기보다는 잠깐 산책을 하는 등의 생활 관리가 그 제산제나 소화제 복용에 앞서서 이루어져야겠죠. 예. 사실 저는 위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안 좋을 때마다 이 소화제나 이 제산제를 많이 먹곤 했는데 최악의 건강 지식으로 꼽혔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역시나 또 최고의 보약과 최고의 예방법은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건강 지식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특히 더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잘못된 건강 지식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많은 오해와 잘못된 소식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건강 지식들 선별해 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역시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 계속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